지금부터 화성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주관하는 모두가 즐기는 문화 여가 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정책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내빈분이 더 오셨습니다. 화성시 복지재단 진석범 대표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화성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최혁 공동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현장에 참여해 주신 우리 여러분, 또 유튜브로 보고 계신 화성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화성시가 주민들을 상대로 보장 계획과 관련돼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하고 여쭤봤을 때 문화와 여가가 가장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 주셨네요. 우리 한국과 유럽 선진국의 중산층을 나누는 기준이 참 틀리죠. 우리나라는 경제력을 상당히 중산층의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렇지만 유럽에서는 문화와 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가를 중산층의 기준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도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실은 문화와 이런 여가 생활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현재는 인프라가 많이 부족합니다. 화성시가 더욱더 발전하고 또 시민들이 살기 좋은 그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와 여가 관련된 산업이 잘 발달돼야 되고 그런 서비스가 제공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문화와 여가 관련해서 민간 협동 포럼을 이제 시작하게 되겠는데요. 우리 주제 발표하시는 분들과 또 토론에 임해 주시는 분들 모두 시민들의 염원이 잘 담겨져서 정책으로 또 입안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민간 합동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회사를 해주신 최혁 공동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는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지혜 교수님께서 모두가 즐기는 문화여가 도시 조성을 위한 소고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지혜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제가 화성시의 문화여가 도시 조성을 위해서 저 역시도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또 살펴보면서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여러 논문이나 이런 데서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문화나 여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시민의 그런 욕구나 이런 의사를 다 반영하고 함께 고민하고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포럼이 우리 화성 시민들의 여가에 대한 그런 이제 욕구들과 의견들을 이제 듣는 그런 장의 마련이라고 저는 그 의미를 두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이렇게 정리해서 드리는 그런 결과들이 또 그런 의논들, 그런 이야기들을 의사소통들을 좀 활발히 하는 그런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민간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화성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많은 도시들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화성시는 이제 계속적으로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경기도 내 도시들 중에서도 굉장히 젊은 도시에 이제 속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이제 시민들이 이제 증가하고 그러면서 가장 이제 표출되고 있는 욕구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복장 서비스에 대한 욕구들도 굉장히 높고 문화 여가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 여가에 대한 욕구가 높은 반면에 이제 아마 여기 선생님 참여하신 분들도 이제 공감하시는 부분이겠지만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문화 여가를 위한 기반 환경이나 이런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를 이제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정리해서 발표하게 되는 부분들은 이제 5기 화성시 지역사회 보장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세웠던 부분들이고요. 그 결과 중에서 문화와 여가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 화성시와 관련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되어지는 부분들은 이 이제 생활권 간의 격차가 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활권을 중심으로 어떠한 욕구들이 좀 나타나는지 그 특성과 그리고 이제 가구 누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은 모두가 다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가구 유형 중심으로 어떠한 이제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성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의 서남 해안에 위치하고 있고 여러 해양자원이나 생태환경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같이 고루 분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개의 생활권으로 나눠지게 되어지는데요. 이 동부, 서부, 남부 생활권으로 나눠지면서 각각의 생활권별로 독특한 그런 이제 산업이나 그리고 그런 이제 문화 이런 부분들이 고유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권별로 각각의 자족적인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동부권의 특성, 서부권의 특성, 남부권의 특성. 그래서 동부권이 대체적으로 이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그런 권역보다는 어떤 풍부한 교육이나 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권은 이제 행정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고 이제 해양 관광 자원이나 생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상대적으로는 인구가 좀 적고 문화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권 역시도 이제 다양한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산업장지가 조성되어 있고 주로 생활권은 향락읍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이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상대적으로 교육이나 문화 등의 인프라가 부족하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구 현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인구 유입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런 인구의 증가율은 경기도 평균 1%인 것에 비해서 이제 화성시는 4%라고 하는 부분에서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이제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지속적인 발전 원동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 추이를 봤을 때도 대체적으로 전 연령층이 고르게 분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타 도시에 비해서 젊은 세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젊은 도시로서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동의 청소년 비율이나 20대 이상 선임 인구나 이런 이제 30, 40대 인구 비율도 이제 경기도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인구 사역적인 변화들이 사실 우리가 문화 여가라고 하는 욕구라고 하는 부분
부분들은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욕구인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젊어지고 있는 이 세대들의 욕구를 다양하게 듣고 그런 욕구들을 반영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여러 조사들에서 이제 이런 문화 여가 향유와 관련된 하성시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사되고 있는 부분들에서는 이제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생활 만족도 역시도 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문화 이런 복지 분야 그리고 교육, 의료 분야에서 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남부권도 이제 비슷한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권은 생활 만족도는 이제 좀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편이지만 이제 교통에 대한 그런 불만족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20년도 이제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문화 향유 실태 조사에 따르면은 또 문화예술 교육 경험은 이제 10.8%로 좀 전국 대비 그래도 높은 편이지만 이 예술에 대한 어떤 참여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그래서 현저히 저조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화예술 참여와 관련된 부분에 또 하성시민의 수요를 우리가 해결하는 방안들이 필요하고, 이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는 이후에 나타난 욕구에서도 지역 내 문화예술의 활성화에 대한 욕구들이 좀 높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이제 문화 기반 시설 총람을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해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하성시의 문화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문화 기반 시설이 계속 부족하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경기도 내에서는 상위권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슷한 인구 규모인 다른 수원이나 용인이나 고양에 비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 문화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조사되어지는 걸 보면 도서관이나 박물관, 미술관, 무슨 지자체, 문화단체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로 보면 저희 그 하성시는 이제 공공도서관이 이 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들에 비해 이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이런 어떤 문화 예술을 참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이제 조성 인프라가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 기반 시설의 어떤 총람을 통해서 봤을 때도 인구 유입에 비해서 또 도시 규모에 비해서 이런 문화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설들이 또 동부권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하성시가 갖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이제 지적문화유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런 지역 문화재를 또 다양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직은 미비하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역사, 자연 활용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어떤 지명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높지 못한 부분들이고, 절대 관광객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되고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참고적으로 이렇게 이제 지역사 하성시의 그런 지역사의 특징들을 살펴봤고, 특히 문화 여가와 관련된 그런 이제 권역별 만족도나 또 문화시설 기반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실태들을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그 5기 기초 조사에 따르면 가장 높게 우리가 여러 영역들을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영역들 중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영역과 또 외부의 지원이나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저희가 표기하도록 하였는데, 거기서 나온 결과들을 보면 가장 여기 문화 여가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하성 시민들의 그런 실질적으로 우리의 욕구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도 문화 여가, 그래서 외부 지원이나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그 정도가 문화 여가 부분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이 문화 여가는 이제 문화 여가 활동 어려움과 체육 활동까지 또 포함해서 이렇게 두 영역으로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욕구들을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어려움의 정도를 경기도나 이런 이제 경기도 평균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 보게 되면
이런 이제 문화여가 활동 어려움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평균보다 한 1.6점 정도 높은 34.5점으로 나타나고 있고, 체육활동 관련 어려움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외부 지원이나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45.5점으로 이제 나타났는데, 이거는 경기도 대비보다 이제 한 4점 정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경기도와 평균하고도 비교해봤을 때 이런 어려움의 정도라고 하는 부분도 높고,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부분들도 경기도 평균보다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관련 이제 이런 제가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하게 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생활권 지역 간의 그런 차이에 대해서 이 하정시가 굉장히 또 민감하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이 권역별로 이제 어떻게 이것들을 경험을 하고 있고 어떤 욕구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일단 동부생활권과 서부생활권, 남부생활권로 나눠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문화여가활동 관련 어려움 정도나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제 권역은 서부생활권이 가장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도 서부생활권이 이런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이 낮은 것들이 동일한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체육활동 관련해서도 역시나 서부생활권에서 높은 수준의 그런 욕구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차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제 문화여가와 관련된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이 상위 5순위 안에 있는 행정동으로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러면 가장 이제 사실 제가 좀 하정시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 마도면이 여러 부분에서 이제 상위권으로 나옵니다. 마도면이 문화여가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욕구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상위권에 해당하는 행정동들도 대부분 이제 서부권에 포함하고 있는 행정동들이 상위권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하정시 전반적인 그런 특징들을 이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서비스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서비스, 문화여가와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해 보았는지, 또 앞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서부권에 속하는 행정동에서 그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동부권에서는 이제 반월동 어디 있죠? 반월동이 이제 이런 이 문화여가 활동이나 체육 활동에 대한 그런 이제 욕구, 서비스가 있다라고 하면 이용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의향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병점 1동은 이제 이 체육 활동 서비스 이용 경험률과 향후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한 5번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남부권도 이제 골고루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우정읍, 장안면, 양가면이 5순위에 포함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에 대한 이런 인지나 이용 경험 역시도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서부권에서, 그러니까 욕구가 높은 만큼 또 그래도 그런 서비스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면서 조금이라도 이용해 보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문화여가 관련해서 이제 이 여가 관련 정책이 다른 정책들에 비해서 얼마만큼 더 시급하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봤을 때도 서부권이 문화여가 관련 정책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서도 하성시가 그래 나름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지역보다는 좀 높게 평가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급하고, 그래서 또 하성시가 그래도 조금은 노력하고 있는데 더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이제 서비스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인식들을 조사한 부분에서는 동부권은 주로 이제 중년 문화 여가 프로그램이나 청소년 문화 여가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 내 문화 공연이 활성화되었던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문화 여가 시설 확충에 대한 이제 서비스 욕구가 이제 전반적으로 좀 높게 나타난 편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동마다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주요하게 좀 살펴볼 수 있는 뭐 병점 이동은 중장형 문화 여가 프로그램을 한다면, 이런 이제 봉담읍 반월동은 청소년 문화에 대한 이런 욕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그 동별로 어떤 문화 여가 서비스들을 우리가 좀 프로그램들을 기획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좀 고려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중년, 청소년,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 시설 확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뭐 서부권 역시도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에 대한 욕구가 높고요. 이용료 할인, 그다음에 소외계층 대상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남부권도 중정형 문화여가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 내 공연 활성화에 대한 욕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권역별로 이렇게 좀 문화적인 욕구 차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실태 차이를 보고 있지만 사실은 또 각각의 생활 권역별로 사실은 또 비슷한 또 문화의 욕구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 문화 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역 내 문화 공연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공통적인 그런 욕구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화성시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구별로 어떤 이제 문화여가 욕구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구별로 좀 정리를 해본 건데요. 표는 좀 참고를 하시고 중요한 내용들만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구에 아동이 있는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화 활동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이제 인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화성시 전체 평균보다는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 여가 시설 부족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지역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하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도 화성시 평균보다는 아동 가구에서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퍼센티지가 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입 가구 중에 아동 청소년을 두고 있는 가구들이 계속 이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이런 지역사회의 문제로서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중요하게 앞으로 어떤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아동 가구이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 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육 관련 활동에서도 이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뭐 공원, 학교 이런 활동들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가구는 이제 노인 가구 관련해서도 주요한 어떤 이제 특성들을 좀 살펴보면요. 전체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정도는 이제 평균보다는 좀 낮게 나타난 편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문화 여가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하는 부분들은 이제 화성시 평균보다는 좀 높게 나타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가 시설이 우리가 더 이제 시군구에 비해서 불균하다고 느끼는 정도도 이제 평균보다는 높게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서비스 이용 경험은 좀 높게 나타나는데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용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평균보다는 좀 낮게 나타난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는 뭐 통계적인 그런 그런 어떤 경향성들이 반영된 걸 수도 있고 지금 이제 활용하고 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또 반영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 가구에서 이제 요청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이제 이용료 할인, 그다음에 문화여가, 중장년 문화여가 프로그램의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체육 활동은 주로 주민자치교육센터에서의 활동을 좀 더 요청을 하고 1순위로서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1순위, 2순위 합치면 좀 퍼센티지가 달라지지만 그래도 1순위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구에 장애인 가구가 있는 경우를 이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이제 굉장히 높게 이제 나타난 편이에요. 화성시 전체 평균보다는 이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뭐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게 나타나고 이 서비스에 대한 인지는 좀 낮은 편이지만 앞으로 이용을 해봤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이 장애인 가구 대상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주어지다 보니까 그래도 이용 경험은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의향률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체육활동 관련 부분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보면 이 여러 가구들이지만 굉장히 이 중장년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욕구가 다양한 가구들에서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이 인구 사역적인 부분에서 이제 30, 40대나 이렇게 50대의 인구 구성 비율이 낮지 않다 보니까 중장년 문화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들이 전반적으로 좀 높게 나타난 가구의 특성에 상관없이
없이 높게 나타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가구의 어떤 뭐 체육 활동이라는 부분들은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애 아동인 그런 아동이 있는 경우에 역시도 이렇게 보면은 가장 어떤 측면에서는 겪는 어려움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성시 전체 평균이 한 34.5점이라고 한다면 55.2로 해서 그러니까 아동이 이제 장애가 있는 가구에서 이런 문화휴가 활동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을 굉장히 크게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의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높게 인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서비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높은 의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근데 역시나 또 중장년 이 프로그램 뭐 이런 공연의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고요. 네, 이거 참고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청년 가구들의 그런 욕구들을 보면 청년 가구는 뭐 특별하게 그런 이제 뭐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특성은 아직은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하성시 전체 평균하고 좀 비슷하게 나타난 부분이고요. 이런 이제 인지도나 이런 이용 경험도 이제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나 역시 여기서도 이렇게 뭐 프로그램 이용 할인이나 이런 프로그램 그리고 이런 이제 지역 내 문화 공연 활성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욕구가 있고요. 네, 주민자치센터. 네. 그리고 이제 중장년 가구가 있는 그런 경우에 특징들을 살펴보면 여기서도 이제 문화 활동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정도 전체 평균보다는 좀 높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서비스 인지율은 좀 낮은 편이지만 이제 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그런 욕구는 장애 아동 가구에서 굉장히 높게 나타났었는데 그 가구를 제외하고 이제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년 가구에 대한 이 중장년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도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이 가구들이 나타내는 특징은 인지율은 낮지만 만약에 이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 여가 활동이 있다라고 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겠냐라고 했을 때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중요한 이 문화 여가의 어떤 타겟이 될 수 있는 그런 인구층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예, 특성들 예,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가 이런 체육 활동에 대한 부분도 이런 자치 활동 이런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기초생활 보장 가구의 어떤 문화 여가 특성이라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생계나 이런 이제 기초생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 여가 활동에 있어서도 이제 좀 어려움을 겪는 정도가 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도 평균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향후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사율은 그렇게 상대적으로는 높지 않게 나타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가 시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지역사회 문제로서 심각하다고 인지하는 것도 평균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예, 특징들. 예. 이 기초생활 보장 가구에서도 역시나 이 중장년 문화 욕구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좀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예. 네.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문화 가구의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는 정도나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인 수준하고 이제 하성시 수준하고 비슷하게 나타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서비스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지율이나 이용 경험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이제 한 43.6%가 이용할 의향이 있다라고 이제 응답을 해주셨고요. 예. 그래서 정보 접근성이 좀 열악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다문화 가구에서는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 이제 나타나는 그런 거는 뭐 공간 조성이나 이런 시설 확충이라고 하는 부분이 높게 나타나요. 이거 제가 체크를 잘못했네요. 이 두 가지 영역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체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욕구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영역에서는 이 주민센터 그냥 가까운 곳에서 체육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라고 하면 여기는 좀 찾아와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한 욕구를 좀 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1인 가구, 1인 가구의 특징들을 보면 여기서도 여기서 뭔가 생략이 됐네요. 그래서 여기 1인 가구
지역의 그런 특징들을 보면 여기서도 이제 중장년 이런 문화 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욕구들이 높은 부분들을 알 수 있고요. 이런 지역 공연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키워드가 이 화성시 문화 어떤 우선 추진 서비스는 중장년 그리고 지역사회 내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 이 두 가지가 좀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고요. 예,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선생님? 네, 제가 이 재원 부분은 사실 이제 앞에 이런 연구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런 욕구들을 기반으로 제가 이제 이 문화 여가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이제 집단에서 아니면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지역들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들을 해야 된다, 인프라를 조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가 되어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제가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재정리하면서 느낀 거는 사실은 이제 문화 여거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특정 영역의 집단에게만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제가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결과는 약간 그렇게 나온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결국 저희가 정말 중요하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은 이 문화 여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우리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일상의 삶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성시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뭐 특정 이벤트, 어떤 행사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상성 속 안에서 이런 문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냥 정말 가까운 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문화 여가를 인식하고 접근하는 것들이 보다 근본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라고 하면 이 화성시가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삶의 가치가 향유되고 있는 문화 여가를 제공하고 싶은가? 화성시는 어떤 우리 화성 시민의 삶에 어떤 그림, 어떤 문화 여가의 그림, 가치를 제공하고 싶은가라고 하는 부분에 이 그림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화성시가 우리 화성시 민들의 어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그 가치를 추구함에 있어서 그 큰 그림 안에 이게 연계성 있게 제공될 필요가 있지. 제가 봤을 때 여기 이 시설, 여기 지역 이 시설이 부족하니까 시설을 세워주세요면 너무 우후죽순으로 그냥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정말 근본적으로 고민되어지는 거는 지역 주민에게 어떤 삶의 가치가 향유되는 도시, 어떤 문화 여가를 제공하고자 하는지 우선은 그 큰 틀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연구나 또 여러 가지 또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작업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큰 그림 안에서 일상생활에서 이제 그 부분들을 체감할 때 유입률도 높지만 사실은 정주율로 내가 화성 시민으로서 내가 계속 여기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 의외로 또 화성시가 이렇게 이동하는 율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주율이란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화성시만의 고유한 어떤 문화 가치, 삶의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내세워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게 고유한 문화, 그 화성시의 어떤 고유한 브랜드라고 그런 부분들을 좀 세워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화성시에 이제 여러 가지 지역사회 문화 간의 그런 권역별로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해결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들의 인프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서도 이 화성시가 화성시 안에서 서로 그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치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동부권에 살고 있으면 서부 남부권에 관심이 없고 서부 남부권에 살고 있으면 동부권에 관심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화성 시민들이 이런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문화 여가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를 향유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
거고, 그러기 위해서 사실 이제 이 지역사회, 권역별 안에 상대적인 어떤 뭐 박탈감이나 우리는 좀 더 부족해 이런 그런 걸로 경쟁하기보다는 이게 하나의 화성시라고 하는 공동체성 안에서 지역 간 연계를 좀 더 구축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또 불편한 교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화성시민 대상으로 서로 상호 간에 할인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또 서로 각각의 권역들의 여러 가지 활동들, 서비스,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상호 홍보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문화여가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것들을 정리하면서 든 저의 생각들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토론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더 진정성 있는 고민으로 좀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여가의 어떤 보편성에 대한 인식, 아까 이제 삶의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연구 결과로 봤을 때 어떤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 문화여가 활동을 위해서 어떤 공적인 서비스로서 이런 부분들을 다 대체해야 되는가, 이런 욕구가 높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공적 영역 차원으로서 접근하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거는 그냥 삶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향유되어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정 대상에게만 높은 문화 향유의 욕구가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사실은 모두가 이런 문화 여가를 향유하는 것이 기본적인 권리이고, 그 보편적인 그런 욕구라고 하는 부분의 차원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생활 현장에서 누구나 이제 이렇게 접근, 꼭 장애인 가구만 아니면 뭐 아동 가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인프라 구축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런 차원들은 사실은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하고도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어떤 유니버설한 도시 환경 구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래서 사실은 좀 장기적인 시각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지금 욕구가 높으니까 이런 프로그램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이 세대가 다 장애인, 노인, 여성 이 세대가 특정 세대를 위해서 뭐 세워진 시설이 아닌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어떤 도시 환경의 그런 계획 속 안에서 문화여가라고 하는 부분들, 뭐 녹지를 구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향유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문화여가 파트에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전체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같이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또 여러 논문들을 또 화성시에서 연구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재단이 또 그런 역할들을 중요하게 하고 계셨고, 이런 생활 밀착형 문화 공간 실태 조사를 최근에 하셔서 또 홈페이지에 제공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저는 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문화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경험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편성에 대한 인식을 들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은 이제 그 안에서 보편성과 삶의 스타일이라는 것 안에서 특정 욕구를 가진 대상에 대한 어떤 이제 개별적인 그런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근데 지금 이제 사실은 각각의 가구들의 어떤 욕구들이 지금 이제 이 조사에서 이제 어떤 부분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들의 욕구나 이런 부분들이 또 그리고 이들이 사용 가능한 뭐 문화 여가 시설이나 프로그램들이 아직은 그렇게 이제 연구 조사가 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각 대상들을 또 중심으로 또 이제 개별화된 그런 욕구 조사나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듣는 과정들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아까도 제가 계속 강조해 드렸듯이 이제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어떤 그 젊은 영유아 아동이 있는 청소년 가구가 있는 그런 가구의 특징들, 그리고 연령의 특징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중장년 문화 여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욕구가 또 굉장히 높게 나타난 부분들은 사실은 요 세대가 지금 굉장히 그런 욕구가 높은 거고, 그래서 이런 이제 중장년 문화여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또 이제 이 화성시가 그래도 대학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과의 연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장년들이 어떤 평생 교육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들을 좀 같이 고민하고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객관적으로 경제적인 수준은 좀 높은 편이지만 이제 전반적인 삶의 수준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만족도가 좀 낮고, 그래서 사실 앞으로 이제 풀어야 되는 문화, 여가, 사회복지 서비스, 의료 시설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높고, 교육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욕구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세워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또 기본적인 이런 인프라 서비스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화성시가 또 이런 이제 인구 유입률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정주민과 이주민 간의 화합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화성시가 갖고 가는 굉장히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주민과 이주민 간의 화합과 공동체성을 사실은 이런 문화여가 활동을 통해서 서로의 이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새로 유입된 그런 가구들하고 정주민들하고 사실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장이 거의 좀 단절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마을의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새로 유입되어진 그런 가구들에게는 또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갈등의 요지들도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문화 여가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공동체성을 증진하는 차원으로도 접근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 대한 어떤 소속감이나 유대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이제 이주민과 원주민 또 서로 간의 어떤 갈등을 예방하고 상호 증진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파트 중심으로 이렇게 막 세워지다 보면 사실은 이 화성시가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그런 역사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또 전달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또 어떤 측면에서 이제 아카이브나 이런 것들을 좀 구축하는 것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문화가 여기에 정말 오랫동안 살아오셨던 분들의 역사가 있는데 사실 그 역사가 또 사라지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참 오래전이긴 한데 저희 학교 학생들하고 저희 학교 옆에 분천리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원하셨던 그 축제는 뭔가 이제 마을 잔치 같은 거였어요. 근데 저희가 그런 차원보다는 거기에 이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분천리가 가지고 있는 설화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 이제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약간 그게 모티브가 돼서 그걸 약간 소설로 창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림, 그리고 거기에 좀 나이 연세가 많았던 분들의 이제 그림 초상화를 좀 그려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이제 저희 음악학과 학생들한테 중심으로 해서 공연도 했던 적이 있는데 아주 오래전 일이고 또 사실은 이제 우여곡절이 많기도 했지만 사실은 저도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있어요. 그냥 옆에 있는 저희 학교 옆에 있는 그냥 어떤 곳인 줄 알았는데 나에서 이제 그 소설가하고 더 연결이 되어 있는 도시이기도 그런 마을이기도 하고 또 어떤 설화 전설이 또 재밌게 그래서 분천리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서로 사실은 우리가 공유되어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역사성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지금 어떤 이 현대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만나는 장도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된 여러 논문들을 통해서 굉장히 더 근본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제가 드리게 되는 제언들은 제가 이거를 정리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생님들에게는 뭔가 좀 새롭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런 화두를 던지는 그런 이제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토론하시는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지혜 교수님은 저희가 그 제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할 때 연구진으로 함께 참여하셨던 분입니다. 이 문화여가 부분을 연구하시면서 많은 고민을 하셨던 부분들을 공유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 주제 발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좌장님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그 전에 저희가 그 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문화여가 영역의 욕구가 이렇게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공연장만 사실 그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의 발굴이라든가 정책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활발히 진행되어야 되어서 오늘 토론회를 마련했음을 다시 안내 드립니다. 다음은 세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지정 토론을 진행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유튜브에 댓글을 통해 남겨주신 의견과 현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질문을 해당 토론자와 주제 발표자께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시민들께서는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달하고요. 그리고 이후 진행은 화성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실무위원장이신 박명희 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리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방금 전에 소개받은 오늘 토론을 진행하게 된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위원장 박명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현장에 와 계신 분도 계시고 유튜브로 시청해 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이번 토론을 통해서 우리 화성시 문화 여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제언을 해주시는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화성 시민이라면 더더욱 관심들을 가지시고 많은 질문,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지난 9월에 진행됐던 화성시 민관협력 복지 대토론회 화성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포용복지와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화성시민의 계속 나왔던 이제 문화욕구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다.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 함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김지혜 교수님께서 주제 발제 해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공공기관, 민간단체, 현장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총 3분의 토론자분이 나와 계시고요. 각각 15분씩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토론을 맡아주실 분들을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뵀는데 뵙고 보니 너무 다 멋지신 분들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참 아까 기분 좋게 인사를 했습니다. 먼저 저의 오른쪽에 계신 화성시 문화재단 문화정책기획팀 여병현 차장님이십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라인예술단의 김형걸 대표님이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을의 인문학 백현빈 대표님, 네,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여병현 차장님께서 토론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았던 화성시 문화재단 문화정책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병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포럼에 저를 이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라서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공공기관에서 종사하고 있고요. 문화재단, 화성시 문화재단 문화정책기획팀이라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화성시 문화재단은 화성시에 있는 공공기관으로 문화예술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간단하게는 저희가 하고 있는 화성 뱃놀이 축제라든지 정조 효문화제를 저희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석 아트홀, 화성 아트홀, 그 다음에 누림 아트홀 이렇게 3개 공연장도 운영하고 있고 미디어 센터나 미술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예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모두가 즐기는 문화여가 도시 조성을 위한 우리 재단의 지향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화성에서 살고 있는데요.
저희 나이 또래에서 화성의 이미지는 별로 긍정적이진 못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건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무서운 동네로 기억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상전 벽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만큼 화성이라는 지역은 엄청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인구는 96만을 넘어서 아마 곧 있으면 100만을 달성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와 산업적 기반 확장으로 사회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하는 생활 수준 만족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실제로 화성에 살고 있으면서 느끼고 있고요. 아마 시간이 좀 더 지나면 화성은 더욱더 살기 좋은 곳으로 아마 바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김재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신 내용처럼 문화와 복지 분야의 만족도는 좀처럼 높아지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화성은 양적 성장하고 물적 개발 시대를 다 지난 것 같습니다. 뭐 더욱더 발전하겠죠. 하지만 이제는 그 개인 삶의 질과 행복이 중요시되는 시대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흐름에 따라서 어느 순간 이제 지역의 발전의 요소가 뭔가 개발이나 뭐 성공이나 이런 그 메시지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고 문화라는 키워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모든 높은 시민의 문화 여가 욕구 의식은 화성시가 이제 성장 사회에서 이제는 이제 성숙 사회로 전환하는 시기에 마주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팽창적인 개발 시대를 지나서 문화와 여가를 통해서 성장과 복지의 순환을 이야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역문화재단의 일원이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지역민으로서 본 토론에서 김재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제언을 바탕으로 시민이 행복한 문화예술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화성시 문화재단의 지향점을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재단에서는 시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3년 주기로 시민의 문화향유 실태조사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년이죠. 2023년도에 화성 시민 문화예술 활동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활동 조사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 욕구에 부응하고 또 개개인 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문화예술 활동 조사는요, 그 시민들의 문화 여가 시간, 활동이라든지 의향, 경험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이터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문화 여가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을 좋아하시는지, 또 쉬실 때는 또 어떤 것들을 많이 하시는지에 대한 데이터 자료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요, 그 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문화예술 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문화 공연, 축제들이 시작이 됐는데요. 물론 이태원 사태 이후에 조금 침체기를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코로나 이후에 지금 폭발적으로 문화예술, 공연, 축제 그런 행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민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현장에서 직접 적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축해서 원하는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장 속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문화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의 문화향유 사업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통한 여가 활동은 행복과 자기만족, 건강 증진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삶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소수의 이제 예술인이나 전문가들이 즐기던 하는 것들을 저희가 즐기는 거를 보는 거를 이제 즐겼는데요. 이제는 비전문가와 아마추어 넓게는 일반 시민분들도 이제 창작과 소비의 주체가 돼서 모두가 함께 예술가가 되는 생활 문화 시대로 지금 변화하고 있고요. 이런 시대 흐름에 맞춰서 재단에서도 생활 현장 속에서 손쉽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시설 확충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기반 시설이라는 건
계속 늘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한계라는 게 있어서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들, 작은 시설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남부권에서는 큰 시설을 짓기 어려운 면들이 좀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도 뭐 적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거기에 문화 향유 기회가 소외되지 않도록 작은 시설에 저희가 재단이나 아니면 예술가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늘려서 요즘에는 뭐 슬세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슬리퍼 신고 이제 뭐 어디 간다 뭐 이런 그 개념으로 슬세권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하는데요. 집 앞에서 즐길 수 있는 공연, 집 앞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약자가 문화 여가 활동에 소외되지 않도록 뭐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 재단에서도 그렇고 공연하고 전시 관람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던가 찾아가는 문화예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혜택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양성을 품은 화성시만이 문화적 특성이 지역 곳곳에 제 빛깔을 드러낼 수 있도록 권역별로 특화된 문화예술 사업을 발굴하고 실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화성은 지리적 여건과 생업 환경, 도시 계획의 결과로 구획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동서남부로 이렇게 이제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역사적, 문화적, 생업적 기반에 따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각 권역에서 문화적 성격으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발제자 우리 교수님의 제언처럼 각 권역별로 문화여가 인식 욕구가 좀 다르고 그 다음에 특성에 따른 문화예술 사업이 요구가 되고 있어서 권역별로 좀 맞춤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주의식이라는 말씀 하셨는데요. 동탄 1, 2신도시는 국가에서 계획된 계획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 사셨던 분들도 계셨겠지만 저도 이제 동탄으로 이주해서 온 그 이주민이고 다른 분들도 많은 분들이 아마 다른 곳, 뭐 수원이나 서울이나 다른 곳에서 아마 이주해서 오셨던 분들이라서 다른 지역보다는 정주 의식이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동탄 지역이 그런 성향을 많이 띠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화성 시민이 이제 지역 사회 소속감을 갖고 정주 의식이 좀 높아져서 우리 도시, 우리 지역이라는 좀 의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고유 브랜드 특화 사업을 좀 발굴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화성에 살고 있지만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이 놀러 오면 이제 추천해주는 이제 관광지나 뭐 좋은 곳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야 뭐 재단에서 근무해서 여러 군데를 다니기 때문에 뭐 윤건릉도 추천해주고 뭐 제부도, 정곡항, 뭐 성모성지 많이 이제 추천을 해드리긴 하는데 실제로 동탄에 계시는 분들은 서부권 지역의 관광지나 문화 여가 활동보다는 서울 쪽으로 더 많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함께 화성 시민이 함께 느낄 수 있는 특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는 재단에서 제일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이번 포럼과도 같이 연결됩니다. 그 시민이 문화예술의 수혜자이자 창조적 생산자,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지속 마련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이전에는 문화예술 정책이나 문화예술 사업들이 공공 위주로 계획돼서 진행됐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서울에서 하고 있는 좋은 공연들을 비싼 가격에 사와서 시민들한테 이제 보여드리고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을 뭐 순차적으로 계획한다 그런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사업들에서 벗어나서 시민분들이 직접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실내로 동탄 그 1신도시의 홍사용 문화거리라고 그쪽에서 저희가 시민분들과 함께하는 문화자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단에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시민분들이 기획하시거나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거를 그대로 옮겨서 결국에는 시민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내가 느끼는 문화여가 생활 수준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나 뭐 공연을 하는데 내가 직접 가서 볼 일도 없을 거고요, 아마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원하는 공연, 원하는 축제를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품은 화성시의 문화적 매력을 시민분들이 직접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지역문화 정책과 행정 중심에 시민분들과 함께하는 문화자치 기반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발제문에 있는 내용이고요. 며칠 전에 이제 기사를 좀 보다가 좋은 얘기가 있어서 같이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요거는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 김구 선생님의 말씀이에요. 그때도 아마 문화의 힘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요즘 세대들한테는 이게 BTS RM이라는 친구가 2019년도에 한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으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이만큼 아마 이전에도 그랬지만 아까도 말씀하셨고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문화여가는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우리 지역의 문화와 여가 욕구가 해결되지 못해서 조금 이제 그런 니즈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들을 이제 같이 논해야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포럼에서 개진된 다양한 의견들을 통해서 시민 욕구에 부응하고 개개인의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하고요. 모두가 즐기는 문화도시, 그다음에 문화 향유권이 보장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연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역의 대표 문화예술기관에 근무하는 일원으로서 저도 화성 시민이지만 시민분들이 문화와 여가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고 어디서든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화성시만의 특화된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만 있는 문화예술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성시 문화재단에서 이미 3년을 주기로 문화 향유를 위한 이런 실태 조사를 하시고 이런 지향점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사실 저도 이번에 알게 됐고요. 이제 내용을 결제문으로도 보고 지금 내용을 들으면서도 굉장히 현실적인 반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고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그런 문화 향유를 위해서 정말 세심하게 노력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민들이 더 체감도가 향상되리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발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은 라인예술단 김형걸 대표님의 토론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걸입니다. 저는 그 화성시 서부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 예술단체로서 경기도에서 전문 예술단체로 인정을 받은 단체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프로들이 일단 성악가들의 모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 오케스트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시민 합창단이 있고, 각각의 또 다른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잘 못했었지만 이제 다시 이제 올해부터 이제 활동을 이제 재개를 해가지고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고향 자체가 화성이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여기서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2014년도에 이쪽으로 서울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들어와서 화성시를 보고 난 다음에 물론 근데 그때 동탄도 있고 뭐 향남 뭐 그다음에 봉담도 있고 있지만 저는 이제 남양이라는 곳에다가 둥지를 이제 잡고서 거기서부터 이제 문화예술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24개 읍면동이었었고요. 지금 28개로 이제 들어서 곧 100만 특례시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 화성시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필드에서 뛰다 보니까 더 많은 것들에 대한 이제 욕구 같은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아까 여 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단의
저희 같은 단체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요. 시하고 재단에서 지원 사업이 아니면 각자 주머니에서 나와가지고 예술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있는 게 아니라 매년마다 그래가지고 지원 사업이 있으면 머리를 짜서 내고, 조금 받으면서도 정산서는 이만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가 많이 좀 돼가지고 재단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에서도 문예진흥 사업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지역 예술관의 협업 활동을 해서 화성 8경이라는 노래까지 만들어가지고 비디오까지 나와서 지금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홍보를 하는 거는 이 화성시에서는 홍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공연장마다 그 반서가토는 그래도 문화재단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포스터도 갖다 붙이고 현수막도 있고 이렇게 광고판도 돌아가고 하는데요. 제가 있는 누리마토홀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붙일 수 있는 것도 없고 지나가다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동네에서 누리마토홀이 생긴 지 4년이 넘었는데 누리마토홀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삽니다. 저희 남양에서는. 예. 그런 실정이라서 제가 이제 시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이런 홍보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부권이나 남부권은 공연장을 가려고 해도 공연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공연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대로 문화재단의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예, 여기 있는 그 정주민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적고요.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8개 읍면동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서울의 1.4배가 크고 수원의 8배가 큽니다, 화성이. 그 정도로 큰 지역에서 공연장으로 딱 만들어진 곳은 지금 현재 3곳입니다. 병점에 있는 화성아트홀과 그다음에 동탄에 있는 반석아트홀, 그다음에 남양에 있는 누리마트홀. 근데 각각 공연장도 대규모 공연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공연장, 600석, 500석, 300석짜리 공연장입니다. 그래서 오페라 한 편 하려고 그래도 공연을 할 수가 제대로 없습니다. 저희가 오케스트라 피트도 없고 무대 뒤에 전환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점차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반면에 수원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8배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연장들이 3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활동을 하는 단체들도 많고 용인만 하더라도 또 그렇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공연장에 대한 그 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시민들이 어디든지 가서 공연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그 3곳의 장소는요, 365일 활용을 못합니다. 일단 상주 직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관 신청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공연장의 365일 중에서 실질적으로 한 공연장당 운영하는 거를 따지면 2-3달밖에 안 됩니다. 일수는. 나머지는 닫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인원이 있으면 저희가 공연할 수 있는 걸 계속 돌릴 수가 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공연의 활성화가 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제가 이제 쓴 여기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성에는 음대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김재희 교수님이 계신 협성대에도 음대가 있고요. 수원대학에도 음대가 있고요. 수원과학대에도 음대가 있고요. 수원여자대학에도 실용음악과가 있고 장안대에도 뮤지컬과 실용음악과가 있습니다. 제가 장안대에서 한때 그 뮤지컬과 학생들하고 이제 가르쳐 주면서 있다가 나왔는데, 이만큼 화성시에는요, 수원에도 없고 시흥에도 없고 안산에도 없는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 대학생들이 여기서 활동을 안 합니다. 예, 일단 다 나갑니다. 수원으로 나가고 서울로 나가고, 여기에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려고 그러면 교통편이 안 좋아서 못 한다고 얘기를 하거나 누가 옵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공연을 안 하려고 합니다. 하물며 그 학교의 교수님들도 잘 안 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비싼 데 나가가지고 공연을 하려고 하고, 왜냐면 교통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데 저희는 분명히 여기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그걸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25개 구가 있는데 거기에는 구마다 여성합창단들과
조금 더 하는 데는 아마 시니어 합창단들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합창단들이 있고요. 매 연마다 그거에 발표회들을 하고 경연도 하고 하는데 화성시 28기 읍면동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제가 화성시에서 재작년까지 MIH 만들었던 그 MIH 예술단의 지휘자로 있었지만 거기 말고는 한 데가 없고 요번에 제가 또 그 다문화 화성시 가족재단에서는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의 지휘자로 이제 엊그제까지 예,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공연을 끝나고 또 놉니다. 이제 그래서 언제 또 다시 이게 재개가 될지 모르지만 뭐 계획은 내년에 뭐 2월달, 3월달 안에 다시 하려고 합니다라는데 그거는 예정이지 할 수는 없는 거.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요. 그만큼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단 한 개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원 자체도 없고요. 지금 예전에는 시민들이 하는 합창단에도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많은 지원금들도 좀 주고 해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갑자기 유입되는 예술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쪽에 화성시 지역 예술가 활성화 방안으로 지원 사업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단체들은 뭐를 하려고 하면 지원이 없으니까 계속 돈을 각출해야 되고 하다 보면 막히고 그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또 2년 동안 못 하고 있다가 올해부터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 대부분의 민간단체에서 아마추어들 합창단들이 운영하는 데들은 그거는 다 받았을 겁니다. 아마 그 공연장 지원 사업비 약 3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 거기에 100%가 아니라 90% 주고 10%는 저희가 또 자부담 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지금 30개가 넘는 합창단들이 있는데 아무런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 노력을 하고 두들기고 하지만 들어줄 창구가 없습니다. 저희가 어디다 이거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도 재단에 가서 얘기를 해도 시에다가 얘기를 해도 창구가 없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이 얘기를 제가 한 5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거에 대한 관심도 예전에는 그 재단에서 아니 그렇게 많냐고 합창단이 재단에 아마 동호회로 등록돼 있는 것들은 10개도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조사를 안 한 거죠.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즉 시민들이 저희가 세금을 내 가지고 운영하는 이게 시하고 재단인데 시민들이 원해서 이거를 해달라고 하는데도 할 수 없는 현재 시점이 화성시의 지금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 그 문화 여가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발표하거나 이럴 때 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공연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면 되는데 그거 하나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게 현재 실정이고요. 공연장 많이 없어도 됩니다. 버스킹도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 가면 또 그 강당들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안 빌려줍니다. 예, 빌려주질 않고요. 하물며 지금 그 누리마트홀에 가면 광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시립 아이들 어린이집 앞에 광장이 있는데 거기를 쓰려고 하면 재단에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또 다른 데다가 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로지 지금 공연장 3군데만 문화재단이 하는 거지만 누리마트홀 같은 거기 그 모두림센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른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공연장만 재단이 갖고 있고요. 화성아트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긴 청소년재단인가 여성가족재단이 운영을 하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앞에서 광장 같은 데서 버스킹을 하거나 뭐를 하려고 하면 다른 데다 또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거를 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알 수가 없고 어디다 물어보면 자기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연의 활성화가 될 수가 없는 현재 시점입니다. 그래서 공연장이 없다고 공연을 못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동구권에 계신 분들이 아까 전에 뭐 홍사역 뭐 거기 그쪽도 그랬고 무슨 다리 밑에서 뭐 또 하고 하는데 보면 그 다음에 그 동탄에 호수공원에서도 공연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서부권은 호수공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 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길거리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공연 예술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 한 번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기에서는 이런 공연이 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제가 보기엔 시하고 재단에서 해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에서 매달 뭐 수요일 날 공연이 있듯이 화성시에서도 화성시만의 그런 걸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나 거기에 이제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날은 다 같이 어울려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그거를 위해서 사람들은 한 달을 노력하고 또 만족도를 느끼고 또다시 연주를 하고 이렇게 될 텐데 이런 게 아니라 지원 사업 해가지고 얼마 받아서 나는 이걸 해치워야 돼. 그러다 보면요. 지원 사업은 항상 초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는 공연이 많이 없습니다. 지원 사업 받고 난 다음에 여름을 지나고 난 다음부터 12월까지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공연장이 가뜩이나 있는데도 활용을 안 한 상태에서 공연장이 없어서 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날짜가 나오는 데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얘기를 하면 공연장 자리가 없습니다. 왜 없냐고 그러면 365일 돌아가지 않는데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다 공사 중 아니면 내부 뭐 수리 중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더 있고 그렇게 되면 분명히 돌아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재단에서의 그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매년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직까지 그게 나아지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라서 그건 아마 차장님도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일 거고요. 물론 잘 안 뽑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돌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공연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클래식을 해야 되고 뭐 국악을 해야 되고 연극 그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다른 것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하는데 아침에 제가 알기로는 누리마트홀에서 아침에 뭐 시에서 잠깐 뭐 1시간 동안의 행사를 하면요. 그날 공연은 끝난 겁니다. 오후에 공연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재단에서 잡아놓은 계획된 기획들 그다음에 이제 시에서 잡은 것들 이런 거에 우선적으로 먼저 주고 공연장이 활성화는 나중에 되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좀 많이 못 누리고 있다라는 게 좀 더 큰 것 같고요. 뭐 굉장히 할 얘기들은 많지만 제가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제발 시민들의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저한테 매번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준비를 해서 공연을 한번 하고 싶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뭐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누구한테도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얘기를 한다는 거는 얘기가 전달이 되면 그 전달된 내용이 관철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분명히 지금 얘기하면 지금 당장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연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당장 우리가 돈 줬으니까 됐잖아. 이게 이벤트성이 공연예술을 키워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 그거에 대한 것들을 듣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려고 제시를 해주면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모든 행정은 여기 있습니다. 이거 하세요. 끝. 정산하세요. 이거 이해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이 발전하는 데 저해적인 요소가 있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동탄은 그래도 청소년 아이들이 갈 데가 많잖아요. 저희가 이제 남양만 하더라도 청소년 애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요. 남양 그 신시가지 그러니까 택지를 안 가고 저기 읍내 구도심에 가면 올리브영이 있습니다. 올리브영에 가고요. 그 위에 가면 놀터가 있고요. 거기에 동전 노래방이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누리마트홀에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있는데 활용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뭐를 할래? 그러면 극장을 가더라도 차를 타고 향남에도 있죠. 근데 남양에서 향남 가는 차가 없습니다. 버스가 없고요. 교통편이. 마을 버스가 있긴 한데 거기까지는 안 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수원으로 나가고 안산으로 나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다. 이쪽은.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거에 대한 욕구가 더 많이 크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이게 인구 대비해서 뭔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그쪽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 좀 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은 조금만 자기네들이 춤추고 놀 수 있고 이렇게 거울 같은 이런 데서 하고 싶은데 저희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음악 틀어놓고 춤 연습하고 하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동탄과 서부 쪽은 너무, 그러니까 동북권과 서부 쪽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하물며 공원을 걸으면서도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공원이라고 하면 남양에 있으면은 저기 체육공원 하나 있습니다. 끝에서 끝까지 걸어가는데 15분짜리. 예, 그거는 공원이라고 할 수 없는 곳이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있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서 그쪽 주민들 이렇게 다니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저희가 28개 읍면동에 있는 읍사무소 행정주민자치센터를 잘 활용을 해도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막혀 있습니다. 그 자체가 프로그램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예, 프로그램만 돌리기 때문에 거기는 공간들을 활용을 또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더 나왔으면 좀 지금 그쪽 서부권이나 남부권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하신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네, 하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억눌려 있던 거를 지금 여기에서 그래도 다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네. 문화 공연을 보여주실 분도 계시고, 보고자 하는 욕구도 많은데, 이 연결 통로가 뭔가, 잘 안 돼서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해소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래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을의 인문학 백현빈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세 번째 토론자 백현빈입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서울대 정치학 전공에서 문화정치 그리고 시민정치를 전공을 하고 박사과정 수료를 했고요. 지금은 이 지역 문화예술진흥단체 마을의 인문학을 대표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마을의 인문학은 사람들이 좀 재밌게 살아보고 새롭게 무언가를 도모해보자. 그리고 새롭게 도모하는 가운데 새로워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만들고 그리고 몰려오기 때문에 자본이 축적되고 그래서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게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주로 이제 주민 참여 예산 문화 쪽을 담당하는 데가 교육복지문화위원회입니다.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청년 분야로 아마 또 이렇게 초청을 해주신 것 같은데 화성시에서 청년정책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딱 10년 전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 가수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정말 세계적인 열풍이 불 때 지금도 기억에 남는 인터뷰가 하나 있습니다. 2012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시기였죠. 그때 유권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을 때 만약에 내일 싸이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면 투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생각보다 예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온라인 게시판에서도 뭐 싸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아마 우리가 감동을 받는 순간에 이렇게 폭발하게 되는 마음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내일 새벽에도 축구가 있겠지만 혹시 우리 16강까지 갈 때 16강 가면은 뭐 자제분들한테 뭐 하나 사주겠다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한턱 쏘겠다 하신 분들 아마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마음이 뭔가 끌리게 되고 사실은 감동을 받는 순간이라는 건 측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문화가 가지는 이 특성, 감동이 가지는 이 특성이 역설적으로 문화정책을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항상 하시는 얘기는 뭔가 이걸 정말로 시민들이 원하고 계신 건가? 그거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것은 명확하게 측정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 문화라는 것이 정말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문화연구자 레이먼드 윌리엄스가 얘기한 것처럼 사회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용어 중에서 문화라는 단어가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라는 것처럼 사실 문화라는 걸 어떻게 정의해야 할 것인가 어찌 보면 오늘의 본질적인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에 대한 지원을 늘리려면 그 문화가 필요하다, 어떻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 문화는 결국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시민분들 또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시민분들과의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문화의 의미를 발굴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작년에 화성시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추진했었던 이 법정문화도시 추진 사업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와 농촌, 그리고 지역, 그리고 계층, 또 민간과 공공, 그리고 시장과 비시장의 영역, 또 다양한 예술 분야의 영역까지도 사실 다 공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이 공존이라는 걸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을까 오랫동안 생각해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더 도달했었던 지점은 공존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것과 어떤 것 사이의 공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것과도 공존이 돼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내 삶에서 생각하고 있는 가치와 사고방식이 사실은 서로 일치를 하지 않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인지부조화가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랬을 때 단순히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내 옆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병존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같이 해석하고 같이 의미 부여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공존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 아마 이 공존 문화도시의 철학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리 교수님의 이 발제문을 보면서 이 공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연구를 또 이 자리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 시점 간의 공존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의지와 내가 행동을 하고자 하는 그 행동 간의 공존이 될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 경제와 비경제 간의 공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이 연구들을 좀 살펴보면은 사실 이 연구의 내용보다도 저는 후속 연구에 대한 기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문화에 대한 시민의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통 문화 관련된 조사로 얘기하는 화성시 사회조사, 또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같은 것들의 대부분 지표를 보십시오. 경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면 그런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 개수, 이런 것들로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앞에 연구에서 보는 것은 대부분 내가 그것을 중요하다고 느끼는가, 앞으로 누리고 싶은가, 즉 미래의 의지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이 미래의 의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었던 것은 결국 시민의 의지였었는데, 사실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문화 자치라고 하는 것의 첫걸음도 결국은 우리가 시민의 의지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내가 먼저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맥락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교수님의 그 발제 자체가 화성 시민이 문화의 의지가 이렇게 강력하시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로서 이미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더 질문을 던져봐야 될 건 연구에서의 외적 타당성 문제일 것 같아요. 즉 2022년 오늘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문화를 향유하고 그 문화를 향유하고 싶으십니까? 했을 때 예라고 답하신 분들께서 과연 2023년, 2024년에도 그 시점에 똑같이 여쭤봤을 때 똑같은 크기로 답을 하실 것인가? 또 심지어 같은 문화, 이 방에서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과연 서로 똑같은 답을 할 것인가? 그 답이 저마다 다를 것이라는 거죠. 문화에 대한 시민의 의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답을 내릴 때 공공에서 다시 지원 주체들이 다시 한번 던지게 되는 질문은, 우리는 그런데, 오늘의 우리는 그런데 내일의 우리도 그럴 것이냐,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냐, 여기 오늘 계시지 않는 또는 유튜브를 보시지 않는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냐,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딜레마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후속 연구에서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주민 속으로 들어가서 표적 집단 면접이나 생애조사 같은 거를 진행해 보자는 것이죠. 정말 문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차원이 아니라 어느 동네의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얘기를 나누면서 나 그때 동네에 축제 갔다 왔는데 그게 이렇게 재밌었어, 나는 이런 것이 재밌었어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생각을 공감하는 이 표적 집단 면접, 포커스 그룹 인터뷰나, 아니면은 그 지역에서 오래 살고 계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서 했던 문화적 경험들을 추적해 보면서 내가 경험했던 문화와 내가 다른 데서 경험했던 문화와 내가 바꿔보고 싶은 문화를 생애 연구처럼 조사하는 방법들이 앞으로는 방법론에 있어서 좀 더 정교화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가 좋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내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표본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요 통계 자료를 열람하고 살펴볼 수 있는데 일정한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함부로 단언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예컨대 16페이지, 자료 16페이지에 있는 표 11번을 보시면 행정동별 우선 추진 문화여가 서비스 1순위로 응답자들이 무엇을 답했는지가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확대를 보시면
우리 28개 읍면동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0으로 나옵니다. 사실 우리 오늘과 같은 연구들은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한테 바로 시사점을 드리는 연구인데, 이랬을 때 이제 가장 큰 고민이 그거죠.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면은 어느 동에 있는 분은 응답자가 제로였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는 문화예술 교육은 별로 필요가 없구나. 뭐 예를 들면은 정남면에서는 0이었기 때문에 정남면에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시민들이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답을 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조금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첫째는 지금 선택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응답자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 표본이 너무 수가 적게 되는 상황에서 선택지가 많아져 버리면 특정 답에는 아예 선택을 하지 않게 돼서 이렇게 극단값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문화예술 교육이 뭐냐를 이야기했을 때 과연 이 응답을 받으신 분들이 문화예술 교육을 뭐라고 정의하냐는 거죠. 지역의 축제를 참여한 것도 누군가한테는 문화예술 교육일 거고, 강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야만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문화예술 교육의 정의가 무엇이냐도 따져봐야겠죠.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예전에 뭐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할 때 참 재밌었던 게, 그 전화응답 조사가 그때는 많았던 옛날 시기였죠.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반대까지는 아니죠. 좀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왜 그랬을까를 물어봤을 때 그 당시에는 재정적으로 넉넉한 집이, 전화기가 있는 집이 부잣집이었는데, 이 전화기가 있는 집을 주로 표본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더 많이 과대대표되는 것처럼 나왔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물어보느냐가 이 결과를 크게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화성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예산 교육복지분과위원장으로 이렇게 지역의 현장 실사를 다니면은 참 많은 마을들을 직접 찾아가게 되는데, 요새는 마을 연구를 자체적으로 하시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좀 시에서 이런 후속 연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런 마을 연구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문화재단이나 우리 공공문화기관에서 많이 시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문화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같이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많이 시행합니다. 기프티콘 하나쯤 받아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내일은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로 적용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문화가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라고 답하는 분들이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단체 이름 마을의 인문학인데 딱 그 얘기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인문학 좋은 거지, 인문학 참 거룩한 거지 라고 말씀들 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는 거죠. 이제는 문화가 좋다, 문화가 필요하다는 그 의지 차원을 넘어서 사람들이 실제로 문화를 누리고 싶어하고 문화 현장으로 가게 되는 그 행동으로 이어져야만 사실은 이러한 연구들이 내적 타당성, 즉 문화 의지에 대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문화 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를 부정하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예술가 분들도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할 때 그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시민 여러분들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사실은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향유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짚고 갈 것인가, 이 부분은 제가 우선 거주자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9페이지에 보시면은 표 31번에 아마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문화 수요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있을 겁니다. 이 표를 조금 들여다보면 문화가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또 그거를 누려보겠다는 의향은 오히려 평균보다 낮게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30페이지로 넘어가서 표 32를 보면 이 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서 문화예술에서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었을 때 공연료 할인의 필요성 또는 전시 관람료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비용 할인의 필요성을 상당히 크게 느끼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제적인 문제를 저는 척도로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주에서 한 연구 중에 WTP에 관한 연구가 있었어요. willingness to pay라고 지불 의사에 관한 연구입니다. 즉 내가 어떤 공연이나 전시를 봤을 때 아니면 공공에서 그걸로 우리 세금으로 문화 프로그램을 할 때 얼마까지 내가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화가 좋다라고 우리가 얘기는 하는데 화성에서 진행하는 어떤 예술 프로그램에 나는 한 푼도 지불할 수 없다. 나는 그냥 공짜면 가는 거고 아니면 안 간다가 돼버리게 되면 사실은 예술가는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또 주민들은 그러면 다시 어떻게 더 많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의 시장의 미스매칭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에 대한 인지라든지 문화에 대한 의지를 측정하는 연구에서는 시민들이 그 문화 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이 WTP, 지불 의사에 대한 것도 한 번쯤 문항으로서 다뤄볼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간 못지않게 정부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측면에서도 조금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화성시 문화재단이 주최한 문화자치 포럼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정책 자체가 문화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문화예술과나 문화유산과만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청의 도청의 관내 부서들이 다 문화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공감하면서도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가 실제로 우리 시청에서 도청에서 이야기가 됐을 때 과연 그 부서 간의 경계는 어떻게 넘을 것인가. 부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사고를 문화적인 걸로 했을 때 정말 문화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이건 문화유산과 문화예술과의 영역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오해를 어떻게 이해로 바꿀 것인가? 그런 질문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공공에서 과연 축제를 많이 늘리는 것이 행사를 많이 늘리는 것이 문화인지가 높은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감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축제가 그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그 지역 주민들의 삶과 필요를 충족시키는 상태에서 숙고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찍어내듯이 축제를 만들어서 정말 오늘날 1000개가 넘는 축제가 전국에 있는 것처럼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정부가 문화예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또 화성시에서 제가 시민분들을 만나 뵈면서 가장 많이 또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관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관광을 살리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투입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문화관광이 주민들한테는 와서 닿지 않는다는 거죠. 주민이 원하는 문화관광 콘텐츠는 따로 있는데 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에서 결정하는 문화 콘텐츠는 완전히 우리 동네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문화는 생활 문화인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교수님께서 발제문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브랜드로서의 문화인 것인가 아니면 우리 화성이나 지자체의 대외 경쟁력으로서의 문화인 것인가 정부가 이 부분은 한번 지표로서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부분의 문제는 사실은 전문가분들은 당연히 문화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분야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면 조금 달라질 겁니다. 문화에 대한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화예술의 장르는 여러 가지죠. 문학도 있고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연극도 있고 건축도 있고 무용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응용예술까지 들어가면 훨씬 많이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미술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음악이 얼마나 필요한가 음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미술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질문을 했을 때도 과연 동일한 필요성으로 응답을 할 것인가 그 척도를 함께 물어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지원이 가능해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예술인 통계에 이런 분야별로 예술인들이 느끼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조금 첨가가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존문화도시 화성의 꿈이 사실은 법정문화도시는 우리가 선정이 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지만 저는 이 공존이라는 단어는 제가 화성시민으로서 가져가야 될 어젠다라고 생각하고 또 화성시가 같이 공감했으면 하는 어젠다라고 생각하며 사회복지의 영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사람들한테 문화가 필요하십니까를 묻는 그 시점이 오늘이냐 내일이냐 모레냐에 상관없이 그 시점 간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내가 문화를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문화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 문화를 내가 실제로 향유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하는 것과 이 의지와 행동 사이에 얼마나 공존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로서의 문화와 우리가 순수하게 감동을 받는 문화와, 즉 경제적인 영역과 비경제적인 영역에서 문화가 어떻게 공존을 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정부, 제가 이렇게 세 주체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화예술 복지를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이 세 주체는 각각 어떤 의지를 공유하고 서로 그 의지를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 이러한 네 가지 정도의 공존이 같이 논의가 되어야 어찌 보면 우리가 이 공존 문화 도시로서, 또 나아가서는 공존 복지 도시로서 화성이 조금 더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공존문화도시라는 단어에 굉장히 감동을 받으면서 동의를 하면서 발제문도 받고 토론도 들었는데요. 동의로 끝나지 않고 공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기서 더 발전적인 얘기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 저희가 마치려면 한 10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각 영역에서 전문적인 발표를 해주신 우리 토론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지금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먼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질의를 받겠고요. 질문을 해주실 때 답변해 주실 우리 토론자님을 함께 지정해서 질문과 토론자님을 함께 지정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쭉. 네, 협의체 공동위원장 최혁입니다. 네 분의 주제와 토론에 대해서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김지혜 우리 교수님이나 여병원 차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글 대표님하고 백현빈 대표님의 어떤 정말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실은 어떤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김영길 대표님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화성시에는 많은 대학들이 실은 이런 관련된 시설들을 다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민간에서 좀 학교하고 잘 활용을 해서 그 이미 있는 시설 콘텐츠들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일례로 이제 영국에서는 방학 때가 되면은 우리 중장년들을 위해서 어떤 그 문화교육 이런 사업들, 교육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이제 협성대에서 나오셨지만 문화재단과 이렇게 협약을 해서 각 대학들하고 협약을 해서 그 이미 있는 그 콘서트 홀들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업무 협조를 좀 하고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좀 해주실 수 있겠는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실례로 이제 지난 11월 15일, 16일 날 수원대학교에서는 이제 오페라 공연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 복지계 종사자들을 무료로 초청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실은 이제 좀 전에도 이제 박 과장님 뵙고 내년도에는 또 교수님들이 직접 좀 참여하는 문화 공연, 우리 음악회를 좀 열 수 있도록 지금 얘기를 좀 드리고 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문화재단 차원에서도 좀 한다면은 현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많은 그런 음악 단체들, 이런 또 관련 단체들이 학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네. 제가 학교를 대표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학교도 화성시하고의 어떤 연계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저희 사회복지학과도 이런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도 또 그런 이제 음대나 이런 곳들이 있고, 저희가 거의 사실은 저희 학교에서 죽어가고 있는 공간이긴 한데, 그 나름 그 학교 밖에 또 하나의 그런 이제 홀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그런 공간이 하나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학교에서도 그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차원들이 있는데, 이런 화성시하고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논의되고 업무 협약적인 차원에서 추진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또 상생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의지를 제가 총장님을 만나 뵙게 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일단 그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화성 지역에는 많은 대학들이 있고 예술대학들이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많이 교류 협력을 못했던 건 사실이고요. 근데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9월 달에 또 수원대학교랑 예술대학이랑 또 업무 협약을 맺어서
이제 이런 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뭐 그 음악이나 이런 분야를 넘어서 미술이나 다른 뭐 시각 예술이나 뭐 다른 분야의 또 공연 예술 쪽도 저희가 예전에는 좀 많이 진행했었는데 대학에서 나오는 좋은 인재들이 화성 지역에서 좀 머물러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 김영걸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간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좀 활동 공간을 좀 많이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학교뿐만 아니라 화성 지역에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좀 학교나 기업들하고 산학하고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 저희는 이제 관련된 정책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사안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플로에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협성대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그 자료, 엄청난 자료들을 정리하신 일도, 저도 논문 쓰면서 대학에서 오래 생활한 사람입니다만은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걸 굉장히 세심하게 해주셨고요. 또 세 분 우리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잘 들었습니다. 그냥 크게 느낀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걸 대표님께서 2014년에 남양에 정착을 하면서 그 갈증을 지금 뭐 작년에 정착했는데 갈증을 많이 느꼈어, 이게 아니고 꽤 오랜 시간 노크를 많이 하신 걸 아까 절절하게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크가 오늘도 저는 노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년쯤 또 노크, 똑같은 노크가 이러다가 이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아마 시나 이런 데서 만난 관 쪽의 직원분들이나 뭐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직접 독대하면서 또 얘기를 나눌 기회나 정책관들 독대하시면서 만날 기회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제 생각에는. 관에서 물론 여기 여병원 차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함께 교감하신 것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상호 간의 소통이 하나의 테이블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러한 소통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김영걸 대표님의 그 말씀이 정말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의 경우는 저도 문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게 우리나라의 특히 문화와 관련된 것들의 현실이 아닌가. 정착해서 14년에 남양에 정착하실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또 있으셨을 텐데 그 작은 씨앗 하나가 아직도 이게 몸부림치는 정도로 끝나고 있구나 하는 그 안타까움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자리가 제목부터 보시면은 2022년 민관협력 정책포럼입니다. 민관협력입니다. 문화의 혹은 여가의 소비자는 저희들이죠. 일반 시민들이죠. 서부 쪽이든 여기도 이쪽 동탄 쪽이든 다 똑같은 시민으로서의 소중한 향수자들이고 소비자들입니다. 그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갈증이 어디서 정리될 수 있느냐. 결국은 김영걸 대표님 같은 분에 의해서 정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을의 면역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정말 절절하게 느껴질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뿐만 아니라 정책관 또 관련 문화예술과 무슨 과 해가지고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주 또 바뀌기도 했겠지만은 김영걸 대표님은 지금 몇 년째 똑같이 그 갈증과 아픔 속에서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공연할 장소 하나
만드는데 365일 다 돌아가거나 뭐 공사 중이거나 뭐 이런 식이 되어 버린다면은요. 이거 정말로 이건 뭐 100만 도시 얘기하는 화성으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다른 건 뭐 금방 표시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문화는 표시는 안 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 절절하게 표시가 다 나는 겁니다. 시민들에게. 그리고 뭐 가끔 제가 여병원 팀장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 남양이나 말 그대로 서부 쪽이나 남부 쪽에 한 서너 분이 아니면 노인정에서라도 뭐 이렇게 뭔가 욕구가 있다면은 아니 여기 화성 복합문화센터에서 차를 불러서라도 그 엄청난 예술가를 초청해서라도 거기 가서 직접 그 앞에서 세 분을 위해서 공연을 해주는 게 이게 화성다운 난 문화라고 생각해요. 어느 지역에서도 못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뜹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네. 그러면은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네. 이 점을 전 정말 강조하고 네, 싶습니다. 김영걸 대표님 많은 힘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은 2년마다 한 번씩 자리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재단도 담당자가 또 계속 바뀌고요. 그리고 시의원들도 뭐 또 다시 바뀌고. 그러니까 제가 노크를 안 한 게 아니라 전 시장이셨던 서철면 시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고, 정책관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수많은 얘기들을 계속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거는 누군가 이렇게 들어주시고 그거에 대한 힘을 주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찾아가서 하고 싶은데 찾아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봉사하라고. 그러니까 예술가는 봉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재능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삶입니다.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한테 와가지고 이거 봉사하세요 라는 거는 잘못된 건데 그런 것들을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게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노력해서 더 목소리를 내서 화성이 좀 바뀔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유튜브를 통해서도 의견을 주신 분이 2분 정도 계신데요. 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해피멘토 협동조합에서도 김현걸 단장님의 말씀에 너무 공감합니다. 동탄 호수공원에서 공연을 하려고 해도 민원 발생의 우려 때문에 공공에서 하는 행사가 아닌 민간에서 주체가 되어 하려고 하면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라는 같은 말씀 네, 해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창동님께서 문화여가복지 기반을 위한 제안으로 첫 번째 기존 호수공원의 휴식 산책 숲 조성, 그리고 2번째로는 교통시설 기반 확충으로 소통 및 문화여가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내용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여병연 차장님께 기획 의견 추천드립니다라고 네, 중장기적 기반 조성에 노력 더 부탁드린다고 네, 의견을 네,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감투채님께서요, 백현빈 대표님, 인문학과 함께 미술이나 음악적과의 협치적인 문화여가 쪽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라는 네,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5시 30분에 시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한 2분 정도 지났습니다. 마무리를 할까 하고요. 화성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속하게 발전을 하고 있죠. 그 가운데 에서 이 문화 여가 분야 또한 그 속도로 같이 가면 좋겠는데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관심 있는 우리 관계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얘기를 해주고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으나 10번 치고서 또 넘어가는 나무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다 보면 이후에 화성은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오늘 주제 발제해 주신 우리 김지혜 교수님 비롯해서 3분 토로자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상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온라인상에 질문을 주셨어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모두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에 자료집과 녹화본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많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숙제들을 안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그 민관 협력을 위해서 화성시 지역사회부장 협의체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가 즐기는 문화여가 도시 조성을 위한 민간협력 정책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